방해자의 시간여행.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용산경찰서가 있다. 경찰서가 들어서기 전 이 자리는 빈곤한 사람들과 행여병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자재원이라는 시설이 있었다. 1948년 12월 10일 이 시립자재원에서 한 여성 행여병자가 눈을 감았다. 신원미상, 무연고자,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 실어증, 중풍, 추정 연령 65에서 6세로 추정. 그 누구도 이 여성이 당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나혜석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시 그의 실제 나이는 53세였다. 나혜석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입상하였고 여성화가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소설가로도 활약하였고 특히 여성 인권운동에 힘을 쏟았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로 미술과 문학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문화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나문희 배우의 고모할머니이기도 하다. 나혜석은 1896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부친 나기정은 대한제국대 경기도 관찰부 재판주사, 시흥군수를 지냈으며 일본 강점기 때는 용인군수를 역임하였다. 나혜석은 당시 여성은 이름이 필요 없다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갓난아기를 뜻하는 아기로 불렸다. 1906년 수원 3일여학교에 입학하면서 명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이후 진명여학교에 편입한 이후 해석으로 개명한다. 1913년 진명 여자보통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나혜석을 눈여겨본 둘째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일본 동경 여자미술전문학교 유학과에 입학하여 화가로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빠 나경석은 일본에 유학 중인 자신의 친구 최승구를 나혜석에게 소개하였다. 최승구는 이미 본국에 아내가 있었으나 나혜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16년 최승구는 폐병으로 사망한다. 최승구 사망 후 나혜석의 인생과는 돌변하여 모든 희망을 예술에 걸게 되었다. 1917년 동경 여자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했으며 같은 해 6월 동경 여자유학생 친목회 기관지 여자계를 창간하고 훗날 춘원 이광수의 아내가 되는 허영숙과 함께 편집위원을 맡는다. 나혜석은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1918년 3월 잡지 여자계 2호에 그녀의 첫 소설 경위를 발표하는 등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썼다. 그는 소설, 시, 희곡, 산문, 논설, 기행문, 감상문 등 모든 문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보였다. 1919년 그녀는 유학 시절 중 발발한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3월 25일 이화학당 학생 만세 사건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 후 일본 교토제국 대학을 다니던 유학생이었던 김우영은 나혜석에게 6년간이나 구애를 하는데 나혜석은 김우영에게 자신에게 과거의 남자가 있었음을 밝혔다. 번째 결혼이었던 김우영은 이를 인정한다고 하자 다시 조건을 제시하는데 김우영은 나혜석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 당시 그녀가 내민 조건은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딸과는 별거하게 해줄 것,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나혜석과 김우영은 1920년 4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1921년에는 3월에는 경성일보산 애청각에서 조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화개인 전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람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922년 남편 김우영이 만주 안동현 부영사로 전보대 그를 따라갔고 같은 해 제1회 조선미술의 전람회에 작품봄과 농부를 출품했다. 이후 안동현 여자야학을 설립해 교육사업에 나서는 한편 부영사 부인의 직위를 이용해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은 그는 잡지 동명의 임신과 고통스러운 출산, 그리고 육아의 심경을 담은 모된 감상기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라고 표현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26년 그녀는 남편 김우영과 함께 3년간의 유럽 일주 여행 도중 남편은 독일 베를린에서 법률을, 나혜석은 남편과 떨어져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던 나혜석은 당시 파리의 외교관으로 주재하고 있던 최린을 만나게 된다. 최린은 한국 천도교 대표로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유력한 정치인이자 개혁파였다. 남편 김우영과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최린과 나혜석은 불륜의 관계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결국
1930년 나혜석은 김우영에게 이혼을 당하였다. 최린도 나혜석을 버린다. 이에 나혜석은 최린에게 정조유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삼천리 잡지에 김우영과의 이혼 고백서를 발표해 또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결혼생활 실패 후 화가로서의 삶에 더욱 매진한 나혜석은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정원작품으로 특선하고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도 제국미술원전람회에서 입선하였다. 1933년 2월 나혜석은 종로구 수성동 46-15호에 여자미술학사를 개설하고 직접 학생들을 지도했다. 여자미술학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서양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령 제한이나 소양과 상관없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유화, 수채화, 목탄화, 연필화 등의 양화 수업을 진행했다. 개설 당시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지도할 계획이었으나 학생 모집이 원활하지 못해 주로 나혜석 개인의 작업실로 사용되다 경영난으로 몇 달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불륜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도 자녀들에 대한 친권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이후의 삶은 가혹했다. 재능 있는 예술가에게 쏟아졌던 찬사들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1935년 10월 서울 진곡의 조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나 실패하였고 연이어 아들 선이 폐렴으로 사망한다. 그 후 나혜석은 불교에 심취한다. 승려 생활의 매력을 느낀 그녀는 과거 친구였으며 자신과 함께 신여성의 대명사였으며 이름난 작가였으나 모든 걸 버리고 승려의 길을 택한 인렵스님이 있는 수덕사를 찾아간다. 수덕사 일주문 바로 옆에 있는 수덕여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작품 활동과 함께 불교에 심취했으나 불가에 귀해하지는 않았다. 서울로 올라온 나혜석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채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한때 구기동에 있는 청운양로원의 무위탁자로 들어가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1948년 12월 10일 결국 용산에 있는 시립자재원에서 행여병자로 생을 마감한다. 당시 용산구청의 관보에는 나혜석, 여, 53세, 본적 미상, 주소 미상, 소지 풍무, 사망 원인, 병사, 사망 장소, 시립자재원, 사망 일시, 948년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시신은 지금은 없어진 홍제동 화장장에서 유족 없이 화장되어 이윽골은 어딘가에 뿌려져 무덤 없는 고온이 되었다. 현재 그의 출생지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가 조성됐고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근대 여성 15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녀를 선정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